네, 안녕하세요. 9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에서는 다자유도 진동계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벡터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리고 정교화된 모드 벡터와 가중 모드 벡터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정교화된 모드 행렬과 가중 모드 행렬을 구하는 방법들을 다루었습니다. 자, 이번 주 두 번째 시간 강의에서는 우선 자유진동을 할 때, 이렇게 다자유도 진동계가 자유진동을 할 때 그 초기 조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이자유도 진동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초기 조건이 속도는 두 질량의 속도는 다 0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변이는 초기 조건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서 배웠지만 이런 시스템의 첫 번째 모드의 모양하고 똑같죠. 첫 번째 모드 벡터의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 모드에 해당하는 초기 조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진동이 첫 번째 모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초기 조건이 두 번째 모드 벡터의 비율로 주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진동 현상은 두 번째 모드만 나타나는 그런 그 진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 두 현상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동기운동, 싱크로너스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드로 나타나는 그 해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유진동하고 있는 해를 나타내고, 요 밑에 있는 요거 두 번째 모드 벡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런 초기 조건도 아니고 이런 초기 조건도 아니고 임의의 초기 조건이 주어진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 임의의 그 리스폰스는 이 두 그 모션의 선형 중첩으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 즉 C1 곱하기 요 첫 번째 거, C2 곱하기 요 두 번째 걸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C1, 파이1, C2, 파이2는 네 개의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고유 벡터에 해당하는 요 모션들, 요거를 그 비율만 갖는 요 모션과 두 번째 모드 벡터에 해당하는 요 모션, 요 두 개의 모션을 우리가 동기운동, 영어로는 싱크로너스 모션이라고 한다 하는 사실과, 그리고 두 개의 싱크로너스 모션의 선형 중첩으로 임의의 모션들을 자유진동하는 임의의 모션들을 항상 표시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쪽의 무감세 진동계에 대해 초기 조건이 x1은 2, x2는 4, 속도는 다 0으로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앞에 동적 반응이 요거의 선형 중첩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그 t가 0일 때 이 x1이 2고 x2가 4라는 조건이 이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걸 시간에서 한번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t가 0일 때 그때의 값이 둘 다 0이 된다는 식이 요 식과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개의 식이 존재하죠. 네 개의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지수가 C1, 파이1, C2, 파이2 네 개가 있고 또 네 개의 식이 존재하니까 이 식의 해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식들은 일반적으로는 파이1, 파이2에 대해서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일반적으로 풀려면은 그냥 쉽게 풀이하진 못합니다. 이건 수치적으로 뉴턴을 앞선 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풀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그냥 해를 갖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해를 갖다 구한 이 경우에는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싱크로너스 모션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싱크로너스 모션의 그 값이 진폭의 값이 3.732로 굉장히 크고 두 번째 싱크로너스 모션의 값이 C2 값이 0.2680으로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초기 조건으로 진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첫 번째 모드가 많이 섞여 있고 두 번째 모드는 조금 섞여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요 처음에 주어진 요 형태 자체가 2와 4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드 벡터가 그 x2가 1일 때 x1이 0.731 이 첫 번째 모드 벡터였죠. 그거하고 요 형태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초기 조건이 첫 번째 모드 벡터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싱크로너스 모션의 진폭인 C1 값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무감세 진동계의 모드 해석이라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드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가진이 외부 가진력이 주어질 경우에 이 방정식을 독립적인 n개의 운동 방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모드 해석, 모달 어널리시스 영어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n개의 독립된 방정식으로 바꾸느냐 하면은 앞에서 구했던 정규화된 모드 행렬이 있었죠. 캐피탈 V. 그걸 이용해서 원래 주어진 x라는 좌표를 갖다가 r이라는 좌표로 이 방정식을 r이라는 좌표를 이용한 방정식으로 이 방정식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 선형 변환을 이용해서 이때 이 사용된 이 r이라는 좌표계 이 좌표계를 갖다 우리가 모달 코디네이트 모드 좌표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이런 식이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x 더블 닷은 뭐예요? x 더블 닷은 캐피탈 V R 더블 닷이 되죠. 그리고 x는 VR이 되고요. 그리고 이 좌우에다가 V 트랜스포즈를 갖다가 그 결과에다가 곱해지게 되면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정규화된 모드 행렬은 V 트랜스포즈 MV는 단위 행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위 행렬이니까 그냥 R 더블 닷이 되는 거죠. 그리고 V 트랜스포즈 KV는 그게 람다라는 대각 행렬이 된다고 그랬죠. 이 람다라는 대각 행렬의 대각선을 따라서는 오메가 1의 자승, 오메가 2의 자승, 이렇게 오메가 n의 자승까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V 트랜스포즈 FT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우리가 GT라고 표시를 하면은 결국은 요거는 R 더블 닷 플러스 람다 R은 G라는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 방정식은 지금 요게 대각 행렬이니까 요렇게 n개의 독립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n개의 독립된 방정식은 i가 1에서부터 n까지 각각 우리가 이자유도 진동계에서 요거 해 구하는 방법은 다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요 해를 갖다가 R1부터 Rn까지 다 구하게 되면은 그 R1부터 Rn까지 다 구한 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V를 곱하게 되면 X1서부터 XN까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방정식을 풀이하고자 하면은 초기 조건, RI에 대한 초기 조건, 즉 RI의 시간 0일 때의 값과 RI 다트의 시간 0일 때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이 미분 방정식에서 x0와 x.0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x0와 x.0를 가지고 ri0와 ri.0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걸 구하려면은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x는 vr이니까 x.은 vr 다시 됩니다. 여기다가 시간이 t가 0일 때 관계를 집어넣으면 x0는 vr0가 되고 x.0는 vr.0가 됩니다. 여기다가 좌우에다가
V 트랜스포즈 M을 갖다가 좌우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이쪽에 곱해준 값은 V 트랜스포즈 M의 X0가 되고요. 여기다가 곱해주면 V 트랜스포즈 M V가 되죠. V 트랜스포즈 M V의 R0가 되죠. 요건 단위 행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R0가 됩니다. 그러니까 R0가 요게 되는 거죠. 그게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V 트랜스포즈 M을 갖다 곱하게 되면은 V 트랜스포즈 M V의 R 닷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요게 되기 때문에 요게 또 단위 행렬이 되니까 R 닷 제로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0와 R 닷 제로를 갖다 X0와 X 닷 제로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0와 R 닷 제로를 알게 되면은 R1 제로부터 Rn 제로까지 R1 닷 제로부터 Rn 닷 제로까지를 다 아는 거니까 요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해를 구하면은 이제는 요 관계식으로부터 x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분방정식을 풀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래는 서로 연성된 n개의 미분방정식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성되지 않는 n개의 미분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모달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이자유도 진동계고요. 이 진동계의 두 번째 질량에 코사인 t라는 외부 가진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m은 1kg, k는 4Nm, 그리고 초기 조건은 x1과 x2는 초기 조건은 변이는 0이고요. 속도는 x1 다트와 x2 다트가 1과 0으로 주어졌다. 이랬을 때 이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진동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예제 1에서 우리 전 시간에 다뤘던 예제 1에서 이미 고진동수와 모드 벡터들은 다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진동수가 0.6180 루트 m분의 k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m과 k를 대입하면은 m이 1이고 k가 4니까 1분의 4니까 이게 루트 4가 되니까 2죠. 그러니까 여기다 2 곱하기 0.6180이니까 1.23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진동수는 1.618의 루트 m분의 k인데 이것도 2배가 되니까 3.236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진동수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된 모드 행렬 앞에서 다 구했었죠. 거기다가 이 mk 값을 갖다가 m 값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m은 1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되고요. v 트랜스포즈 값은 요거를 이렇게 도치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 x는 vr을 갖다 이용해서 모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식이 어떤 식으로 얻어지게 되면 두 개의 식 R1에 대한 2개 미분방정식하고 R2에 대한 2개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얻어지고 또 앞에서 얘기한 대로 x에 대한 x1과 x2에 대한 초기 조건으로부터 R1과 R2에 대한 초기 조건들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R1에 대한 요 2개 미방 초기 조건과 함께 풀 수 있고요. R2에 대한 2개 미방 요 초기 조건과 함께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식에 대한 풀이를 구해보면은 요 두 식에 대한 풀이를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풀이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자유도 진동계를 배울 때 이렇게 제차 방정식 일자유도 무감세 진동계의 제차 방정식의 해를 갖다 구할 때 요거에 의한 특해와 요것에 의한 제차해를 구해서 초기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과정을 통해서 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서 일자유도 진동계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하지는 않겠고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R2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게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R1과 R2를 구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R1과 R2를 구한 거기에다가 정규화된 모드 행렬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X1과 X2가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주어진 진동계의 동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초기 조건과 외부 가진력까지 다 고려한 동적 반응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해석적으로 구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3자유도 무감쇄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과 질량 및 강성 행렬을 보여주는데요. 이 질량 행렬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강성 행렬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때 고유진동수와 모드 벡터 그 다음에 정규화된 모드 행렬을 각각 구해라 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항상 이렇게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고유치 문제가 얻어진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때 요 앞에 있는 요거 오메가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m 플러스 k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된다는 그것이 바로 특성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메가 자승을 람다라고 하면 람다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겠고 그 3차 방정식의 해를 각각 구하게 되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해를 구하면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 요거의 루트 값이 첫 번째 고인동수, 두 번째 고인동수, 세 번째 고인동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고인동수가 가장 낮은 값이고 두 번째가 그 다음 낮은 값이고 세 번째가 그 다음 낮은 값이 되겠습니다. 항상 고인동수는 가장 낮은 순서로 배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이 고유치들을 이 고유치 문제에다가 여기에 있는 고유치 문제에다 대입해서 이 U 벡터를 구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유 벡터들, 즉 모드 벡터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고인동수 이 식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고유치 문제인데 여기다가 오메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U1, U2, U3 사이에 비율이 얻어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0.4450을 대입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이 비율을 구해보면 이 식이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됩니다. 세 개의 식이 되죠. 그럼 이 세 개의 식이 물론 U1, U2, U3가 다 0이 되면 만족하지만 그거 말고도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게 말고 성립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개의 식이 다 서로 독립적이 아니기 때문에 U1, U2, U3가 0이 안 되는 거죠. 안 돼도 성립하는 거죠.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독립적인 식이 된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1, U2, U3 사이에 비율이 결정되는 꼴이 되는 건데 그 비율이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이 비율은 여러분들이 비율이기 때문에 꼭 이런 값으로만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첫 번째 걸 1로 놓고 두 번째 거를 0.55분의 1이 되고 그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율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드 벡터 이렇게 구해주게 되고 이 과정을 갖다가 두 번째 고진동수 오메가 2를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두 번째 모드 벡터를 구할 수 있고 또 오메가 3를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세 번째 모드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개의 모드 벡터를 다 구하고 거기에다가 정규화된 모드 벡터는 알파 U라는 이 관계식에 대입해서 정규화된 모드 벡터들을 구하게 되면은 그 모드 벡터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드 벡터가 구해지고 거기에다가 이 정규화된 모드 벡터에다가 제곱근 행렬 m의 2분의 1승을 갖다가 전적하게 되면은 가중 모드 행렬들이 모드 벡터들이 구해지죠. 정규화된 모드 행렬들을 그 모드 벡터들을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늘어놓은 요걸 갖다가 정규화된 모드 행렬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정규화된 모드 행렬. 자, 다음은 비고정 진동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정 진동계는 영어로는 degenerate vibration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egenerate 또는 unconstrained vibration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자유도 진동계가 대표적인 비고정 진동계인데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이 이쪽으로 x2가 1만큼 갈 때 x1이 1만큼 가게 되면 이게 강체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체 운동이 가능한 이런 진동계를
비고정 진동계 Degenerate Vibration System 또는 Unconstrained Vibration Sy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을 이자유도 계이기 때문에 유도해 보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고 이 진동계에 대해서 이 진동계를 고유치 문제를 또 유도해 보면은 K-M 오메가 자승 이렇게 해가지고 X1, X2는 0 이런 고유치 문제가 유도된다고 그랬죠. 그때 요 앞에 있는 거에 디터미넌트 값은 0이라는 데서부터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유도되고 이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두 개 해가 오메가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오메가 값은 0으로 나오고 두 번째 오메가 값은 루트 n분의 2k로 구해집니다. 오메가가 0이라는 게 바로 강체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0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x1과 x2의 비율을 구해보면 1, 1이라는 비율이 얻어집니다. 즉, 첫 번째 질량이 1만큼 움직였을 때 두 번째 질량도 1만큼 움직이는 그 운동을 갖다 우리가 강체 운동 모드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이거는 강체 운동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기다가 두 번째 고인동수 루트 n분의 2k를 여기다 대입해서 x1과 x2의 비율을 구해보면 그때는 1과 마이너스 1이 구해집니다. 즉 얘가 이쪽으로 우측으로 움직일 때 오른쪽에 있는 질량은 좌측으로 움직인다. 얘가 좌측으로 움직이면 우측에 있는 우측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고유진동수가 실제로 스프링의 탄성 그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그 첫 번째 모드인 거죠. 요거는 강체 운동 모드라고 불리우는 모드가 되겠고요. 요거는 첫 번째 일라스틱 모드가 되는 거죠. 탄성 운동, 탄성체 운동이 탄성 변형이 수반된 그런 첫 번째 모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정 진동계에서는 항상 강체 운동 모드가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는 이 시스템도 이게 여기 축이 있고 디스크가 있고 축이 있고 디스크가 있고 축이 있고 디스크가 있고 축이 있습니다. 이 축들 요 우측과 좌측은 이 축이 리지드 강체고요. 요 가운데 있는 두 축은 비틀림 강성이 K1과 K2인 이런 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첫 번째 디스크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J1이고 두 번째는 J2고 세 번째는 J3인데요. 얘 J1, J2, J3의 질량 관성 모멘트를 갖는 이 디스크들이 세타1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1, 세타2, 세타3라고 했을 때 같은 각도만큼 돌아가는 운동이 항상 가능하죠. 즉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즉 강체 운동이 가능한 바로 디제너레이트 시스템,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이죠. 비고정 진동계입니다. 이 비고정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한 내용이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고이치 문제를 유도하면 K-오메가 자승 M 에다가 세타1, 세타2, 세타3 요게 0이 된다는 이 식이 고이치 문제로 얻어지게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 오메가를 갖다 람다로 오메가 자승을 람다로 해가지고 요것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된다는 데로부터 특성 방정식이 구해지고 그 특성 방정식의 세 개의 해를 구해보면은 첫 번째 해 고이치는 0으로 구해진다. 왜? 강체 운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체 운동에 해당하는 고유진동수는 0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라스틱 모드, 첫 번째 일라스틱 모드에 해당하는 두 번째 고유진동수는 1, 세 번째 고유진동수는 루트 3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고유진동수들을 이 고이치 문제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 세타1, 세타2, 세타3 사이의 비율을 각각의 고유진동수에 대해서 구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 고유진동수에 대해서 구해준 모드는 1, 1, 1.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판이 같은 각도만큼 돌아가는, 즉 강체 운동하는 모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고지동수는 첫 번째 원판이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중간 원판은 가만히 멈춰 있고 세 번째 원판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값을 갖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세 번째 고진동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1만큼, 두 번째 원판이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2만큼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모드가 이 고유치 그 문제로부터 이 모드백 그 고유진동수를 대입함으로써 얻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자유도 진동계의 모드 해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9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에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